자, 이런 자들이니까 당연히 침투할 수도 있고 유혹할 수도 있고 작전 짤 수도 있고 아유 얼마나 패 갖고 흔들면은 그 앞에 쫙 나란히 줄 서가 있어요. 이해관계, 출세, 발령, 인사. 우리나라 지금 그 고위 공무원들 이제 그 차관급, 국장급들 중에 좀 생각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말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큰 이유가 퇴직한 다음에 관계기관에 그 저기 기관장 혹은 임원으로 나가는 것 때문에 말을 안 해요. 관계기관 쪽으로 나가면 일단 한 3, 4년 더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받는 급여만 해도 뭐 말하자면 거의 한 4, 5억 받죠. 급여만. 근데 그것만 받나요? 임원 나가게 되면 일단 방이 있고 앞에 여비서가 앉아서 커피 타주고 대접해주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있고 기사가 있죠. 그리고 밥 먹으러 다닐 수 있는 그 누구 만나서 이렇게 그 궁색 안 떨어도 되게 뭐 보통 법인카드 한 2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월 쓸 수 있는 법인카드가 나오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없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냥 연금 나오는 거 가지고 이렇게 수면 위에다가 이렇게 목 내놓고 처량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가 처량하다. 비루해졌다. 그래서 입 바른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미국 다르겠어요? 자기가 입 바른 소리 했다가 이 바닥에서 쫓겨나면 앞길 막힌다. 줄 서는 거죠. 알아서. 글로벌 멈털들이 딱 물질을 갖고서 쫙 이렇게 폼을 잡고 있는데 그 앞에 쫙쫙 줄 서죠. 인간이 그런 동물 아니에요. 특별히 재주가 출중해서 혹은 재주가 좀 이상한 데 많아가지고 그리고 성격이 플러스 성격이 반골이면 개겨요. 제가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주가 특별히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한 분야로 출중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막 가는 말로 노가다. 심지어는 방수공사, 정화조공사까지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내 한 몸 못 건사하냐. 그리고 성격이 반골이니까. 그래서 한 번도 제도권에 이렇게 발을 거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언제부터인가? 21, 27부터 그런 것 같은데요. 항상 제야성으로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26, 27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회생활 할 때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막스 레닌주의에 따른 혁명운동을 접어버리고 나서부터 내내 그랬어요. 그게 87년 제가 수배 중에 접었으니까 28대 접었네요. 만으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드문 경우죠. 보통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비난할 것도 없어요. 아, 사람도 그냥 그렇게 가는구나라고 쿨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 뭐 비난하고 마음 상해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뭐 할 거냐가 중요한 거지 남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뭐 할 거냐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저희들의 정신을 보세요. 저희들의 정신 일단 해체죠. 진실 존중, 진실 그런 거 어디 있어? 거짓 그런 거 어디 있어? 그런 구별 안 돼. 진실 거짓 구분 해체. 옳고 그름 구분 해체. 그다음에 선과악에 대한 가치 판단 해체. 모든 판단, 모든 가치 판단과 분별을 해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저희들 그거 떠들잖아요. 플러스 PC 분노 가리키죠. 아, 저거 친일파. 아, 저거 인종주의자, 레이시스트. 아, 저거 백인 우월주의자, 화이트 슈프리머시. 그 다음엔 가서 때려 부시고 인격살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는 약한데 죄책감이죠. 아, 우리 서방은 문명이란 이름 아래 전 세계를 정복하고 원주민을 학살하고 착취했다. 이런 죄책감. 저희들이 세 가지 칵테일이거든요. 해체, PC 분노, 죄책감. 이걸로 계속 돌려내고 우리는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인은 이게 칵테일이 잘 안 먹어요. 왜냐면 우리는 문명에 현대 문명에 편입된 지가 얼마 안 돼 갖고 해체도 많이 쟤들처럼 그렇게 그냥 앙심으로 그냥 악마성으로 뿌리 깊게 안 박혀 있다고요. 여기는
우리는 그 대신에 의외로 쉽게 전교조니 지식층인이 딱 다 장악하고서 이걸 계속해서 해갖고 젊은 친구들한테 뇌수로와 영혼을 파괴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이게 악마의 내러티브입니다. 이건 생명과 진실이 아니죠. 전혀 반대죠. 악마성이 있어요. 우리 사회의 종교기관이 가장 잘못한 것, 성직자들이 제일 잘못한 게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이 악마의 내러티브에 대한 전면전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오순도순 훌륭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서로 시비 다툼 안 하고서 오순도순하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정치적 발언도 하지 마시고 사회적인 판단도 하지 마시고 그냥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이거 아니에요. 뭐 불교는 더 어떤 면에서는 더 하죠. 자승이라는 자, 총무원이라는 자가 저기 뭐야 저것 때 뭐라 그랬어요? 그 탄핵 정국 때 연초에 차별 없는 세상에 와야 됩니다. 원효의 대승기신 논소 앞에 보면 차별이야말로 세상이 순환되는 원리예요. 승강참차 그런 구절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다 차별이란 말이 불교 거기서 불교 교리에서 나쁜 용어가 아니라고요. 성직자라며 조계종 총무원장이라며 근데 차별이야? 차별을 악마화시켜? 불경 좀 더 읽고 와야죠. 교황은 더 황당하죠. 유엔에 집행권을 줘서 세계 정부 만들자 그러잖아요. 지금 교황. 세계 정부 혁명가예요. 교황 저렇게 놀면은 카톨릭 신자들은 앞으로 교황빨이라고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교황빨이라는 영어가 페이피스트예요. 페이피스트. 교황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잖아요. 요새 카톨릭 성직자들. 생각 있는 사람들은. 죄인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악마성, 해체, 피시분노, 죄책감으로 사람을 세뇌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부글부글 새끼 악마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 내부 소통 결속을 다지고 투쟁성을 기르는 원천 에너지가 돼요. 쟤들은 왜 투쟁성이 있냐? 해체와 피시분노와 죄책감으로 사람을 부글부글 그 상태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투쟁성을 가져요. 그 악마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똑같잖아요. 쟤들 떠드는 소리 가만히 보세요. 친일파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쟤들이 주요하게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20개 30개를 안 넘어요. 그거 가지고 계속 자기들끼리 같은 편인지 알아보고 손잡고 쎄쎄쎄 하고 난리가 아니죠. 몰려다니고. 자, 근데 우리는 뭐냐 이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조금 생긴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간 다음에 탄핵된 다음에 조금 생긴 거예요. 아, 이거 사회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허겁지겁 여러 번 찾아보기도 하고 유튜브도 보기도 하고 뭐 이게 조금 생긴 건데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제가 보면 좀 쿨하게 유튜브 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쿨하게 한 50만 명? 한 50만 명 돼요. 50만에서 많이 잡아주면 100만 명. 아직 굉장히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의 원천이 하나 있어요. 이게 우남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 때 이게 다져진 건데 한 40년 동안. 서방, 즉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세계랑 엮여갖고 완전히 일체화되어 있는 경제와 안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미국과 서방을 향해서 딱 잡혀있는 그러한 사회예요. 먹고 사는 게 세계 시장에서 땀 흘려서 일해서 먹고 살고. 다른 말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비유적으로 제가 며칠 전에도 누구랑 좀 얘기하다 그 얘기했는데
유전적 소인이라 그러죠. 유전적 소인이 작동하는 정신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환경적인 요인 아래서 20대 때 퍽 튀어나온다고 보통. 대표적인 게 우울증, 그 다음에 조울증, 조울, 그 다음에 정신분열, 요새 조현이라고 부르죠. 정신분열. 이 세 가지인데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이러한 병을 가졌을 때 이게 다 약물 먹으면 컨트롤이 되는 병들이에요. 그래서 또 이게 유전자에 박혀 있기 때문에 평생 가요. 저보고도 사람들이 야, 박 대표 당신은 좀 우울증이거나 조울증 없어? 가끔 묻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조울은 아닌 것 같고 우울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뭐 근데 병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약을 먹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 약을 누가 챙겨줄 수가 없잖아. 결국 가둬놓지 않으면 약을 강제로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병의 치료의 알파의 오메가는 병자 스스로가 내가 병을 앓고 있다라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병식이라 그럽니다. 병식이 돼서 약을 스스로 찾아 먹기 시작하면 컨트롤 돼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 한국 사회는 병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다른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같은 조울증을 유전자를 타고나도요. 부잣집에 나서 부모가 스펙 만든다고 난리 부리고 우리 아들 하고 떠받드는 애는요. 병식에 못 가요. 병식에 못 갑니다. 왜냐? 죽을 거냐 살 거냐라는 이 칼날을 벗어나 있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폐인돼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 대신에 서민층 자제로 태어났어. 자기가 어떻게든 벌어서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병식에 도달해요. 아니면 자살하든지 확실하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발이 딱 묶여 있고 사는 방식이 묶여 있으면요. 자기가 미쳤다는 것, 자기가 개돼지 상태라는 것에 대한 자각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국 사회가 그 특징이 있다고요. 이렇게 적당히 먹고 살면서도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이 병식에 도달하는 게 예를 들면 노숙자는 못 도달하잖아요. 적당히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빠듯하게 먹고 살아야 돼요. 한국이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방식이 전부 세계 속에서 먹고 사는 방식이에요. 경제와 안보가 서방과 엮여 있어요. 미국 주도에. 그러면 결국은 바깥이 좀 정상화되면 여기는 스스로 아, 내가 개돼지 상태로 지금 정신병 상태구나라고 사람들이 많이 느끼게 될 수밖에 없어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SNS에 굉장히 많이 축적되죠. 뉴스, 교양, 좋은 게. 지금 이거 우리 세네타치부터 시작해서 여러 유튜버들이 이거 많이 지금 날르고 있죠. 이거 그전에 없던 현상이에요. 그전에 없던 현상이에요. 미국 시사 다 해설해주고 뭐가 어떻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우리 지식층이 30년 동안 임무 방기를 해왔고 직무 유기를 해왔기 때문에 좋은 뉴스와 교양이 축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영어 좀 할 줄 알고 외국어 좀 할 줄 아는 사람, 일본어 할 줄 아는 사람, 중국어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읽어갖고 또는 시청해서 그거를 한국말로 해설해주고 이거 무지하게 좋은 현상입니다. 더 활발해져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전해지는 뉴스 중엔 야 미국에서 보스 파퓰리즘이 말이야. 가치지향 애국 민중이 저렇게 잘 싸우고 있네. 미국 공화당에서 그래도 한 절반은 제대로 정신 차린 인간들이 있네. 이 외국 정치가 전해지죠. 오스트레일리아 저기 완전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해체랑 PC 분노랑 죄책감으로 완전 찌들려 갖고 다 망해가던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건강해졌대? 오스트레일리아 케이스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 제 동지가. 이게 많이 전해져야 돼 이런 게. 그 다음에 미국 기독교는 왜 저렇게 좋아?
거기는 왜 저렇게 보수가 혹은 복음주의가 왜 저렇게 건강해? 거기는 어떤 식으로 스스로를 강화하고 다지고 있는 거야? 이거 많이 알려줘야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을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이 분야를 나눌 수 있냐? 저는 5가지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악마의 내러티브, 해체와 PC 분노와 죄책감을 불지르는 그 악마의 내러티브에 대한 비평, 비판. 이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 해설로 나타날 수도 있고 교양의 해석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반일 종족주의와 같은 책으로도 나타날 수 있죠. 두 번째가 SNS 뉴미디어 100% 활용. 여기 유튜브 활용도 있고 뭐 카톡 활용도 있고 페이스북 활용도 있고 트위터 활용도 있죠. 세 번째가 특히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많이 그 각성이 돼가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올바른 신앙과 영성의 회복 혹은 강화를 위한 종교인들의 움직임. 네 번째가 민초조직, 특히 지역별 선거구별 민초조직. 다섯 번째가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한 지식인 운동. 이 5개 축에서 우리가 조금씩 계속 밀고 나가야 돼요. 계속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친중 글로벌리즘에 대한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거대한 혁명이 한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아이템은 이겁니다. 지금 못 모이게 하니까. 그러나 이거 코로나 결국은 가을에 끝나든지 겨울에 끝나든지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내년 대선 들어가고 지방선거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서로 확인해서 연락망을 주고받고 어떻게든 그 지역별로 소집단으로 모여야 돼요. 4명, 5명, 4명, 5명 이렇게. 모이는 사람 4명, 5명이란 얘기는 한 그룹이 10명, 20명이란 얘기예요. 그럼 전화했을 때 나오는 사람은 선착순으로 4명, 5명 나오면 되고 여러 사람 나오면 좀 떨어져가지고 2테이블 놓으면 되는 거고 서명으로 뭉쳐서 애국전선을 준비해야 됩니다. www.lisol.kr/s1입니다. 자, 이제 친중 글로벌리즘에 대한 우리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싸움은 전 세계적 규모에서 세계 각국에서 동시 패션으로 진행될 겁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우리의 싸움을 이제 펼쳐나가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